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2022년 3월 22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증시 확인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주부터 멋지게 상승한 후에 휴식을 좀 취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 휴식을 살짝 취했다. 말씀드렸듯이 14,000포인트, 나스닥 기준으로 14,000포인트, 다우지수 기준으로도 14,800포인트 기준을 바로 넘어가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넘어가면 좋겠지만, 넘어가면 좋은 겁니다. 근데 바로 넘어가기에는 아직 전쟁이 진행 중이라서 협상이 좀 더 진전되고 전쟁이 휴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가능성이라도 엿봐야지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그 전에도 넘어가면 이거는 휴전이 되면 아예 날아가겠다라는 뜻이고, 적어도 그 정도 이슈는 이제 좀 마무리 일단락이 돼야지 한 차례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반등 세게 나온 것만 해도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 미증시는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였죠. 자, 이 쉬는 부분에 대한 핑계는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 FOMC 끝나고 발언한 부분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죠. 이거 추후에 빅스텝 얘기 다시 나올 거다. 0.5% 그러니까 50bp를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또 나올 거고, 이게 시장에 부각이 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시장이 부각됐다라기보다는 최근 반등으로 해서 휴식이 필요한데 이 핑계거리 정도로 작용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누가 봐도 이만큼 올라오고 반등이 세게 나오고 큰 하락이 아니라는 건 느껴지죠. 그래서 조금 더 만약에 밀리더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전쟁인데, 러시아가 이제 국채를 달러 이자로 지급하고 시간을 벌다 보니까 전쟁 장기화되는 우려감이 어제 좀 작용했다. 그리고 다시 선전포고하고 이제 항구 도시 점령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감이 나왔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선조정을 받았다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이제 계속 이거를 국채이자 만기를 계속 연기할 수는 없단 말이죠. 계속 막을 수는 없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디폴트 우려감을 한꺼풀 버텨내고 조금은 전쟁이 좀 지연되긴 했지만, 이렇게 추가적으로 공격하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빠르게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더 다치기 싫으면은 협상해라라는 정도의 협박 정도지, 이렇게 해서 빠르게 전쟁을 종결시키기는 지금 당장은 어렵다라는 거죠. 장기화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랑 이제 러시아랑 결단만 남은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영토 문제는 사실 쉽지 않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는 이제 한쪽이 조금 양보를 해야겠죠. 러시아가 이제 돈바스 지역까지는 포기한다던가, 그러면 조금 빨리 종결이 될 수 있겠죠. 크림반도까지는 그렇다 쳐도 우크라이나가 양보하고 러시아가 돈바스를 포기한다던가 하는 형식을 하던지, 아니면은 계속 이 정도로 우크라이나를 몰아쳐서 돈바스 지역까지 얻어낼 때까지 기다리던지, 좀 이건 지켜봐야겠죠. 일단은 앞에 먼저 내세웠던 핑계거리로 삼았던 나토 미가입하는 부분이나 중립국으로 중립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니까 영토 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더 이상의 인명 피해 없이 빠르게 종결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인명 피해도 지금까지 안타까운 피해가 있었지만 이제 해결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도 글로벌 증시도 좀 안정화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면 어제 선조정을 받았는데 오늘은 올랐죠. 자, 미국이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으로 해서 문제가 크게 됐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더 밀려야 되는데 오늘 이겨내고 상승 전환했습니다. 0.89%.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어제 밀린 만큼 오늘 다시 올라왔죠. 그러면은 금요일 지수에서 큰 변화가 없는 거 정도로 보시면 돼요. 어제 밀린 만큼 올라왔으니까요. 그래서 금요일 지수에 비하면 강보합 정도 수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상승 쪽으로 이뤄내면서 금요일 지수보다는 살포시 조금 더 높은 강보합권 위치 정도는 된다 보시면 되고, 어제 주식은 이제 매도를 했고, 이제 선물 옵션 동향은 중립 이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선물 매도한 만큼 오늘 그대로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했죠. 그리고 주식도 조금은 다시 한번 조금은 담는 모습입니다. 2천억 정도면 아주 큰 의미를 담지는 않는데, 일단은 주식은 조금 올라왔다라는 거 정도 보시면 되고,
옵션 동향은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로 해서 둘 다 상승 포지션이긴 한데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크게 뭐 신경 쓸 동향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선물 매수 정도만 외국인 쪽에서 들어왔다라는 정도, 이 정도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도 오늘은 좋았다, 양호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좀 이제 다시 한번 뭐 통 크게 이제 미국의 배터리 공장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애리조나에 니콜라용 공급하기 위해서 니콜라용 배터리 공장을 3조 4천억 규모로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또 확정되면은 또 다른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지난번에 이 이탈할 때 말씀드렸는데, 자, 이때 매수하시지 말고 밀릴 때 35만 원, 요 구간 유지되는지 35만 원대 유지되는지 보셔야 된다. 그러면 이때 매수를 못 하셨어도, 자, 보세요. 이제 다시 한번 매수한다고 해도 어떻게 돼요? 40만 원 회복한다고 해도 40만 원 살짝 이탈한 다음에 40만 원 회복한 다음에 해도 지금 7일 이상 날짜가 지났죠. 이 정도면은 다른 종목으로 저희가 수남에 말씀드린 종목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 이상의 수익 정도는 챙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큰 수익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섭섭치 않은 정도의 수익은 챙길 수 있다. 근데 이 종목을 미리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저점에서 말씀드린 35만 원대도 아니고 미리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7일 동안 시간만 낭비한 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게 오히려 밀리고 있는 구간에서 떨어지는 칼날 잡는 것보다는 칼날이 멈추고 나서 바운딩 되는 거 확인하고 만약에 40만 원 회복되면 좋은데 40만 원 바로 회복되지 못하고 살짝 이중바닥선 움직임 만든다. 그럼 그 다음에 40만 원 회복될 때 들어가면은 거의 뭐 10일 정도라고 치면 10거래일이면은 2주 동안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벌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종목을 매매하면서. 그래서 바로 회복되면은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중바닥선 움직임을 만들어서 40만 원 회복될 때 들어가면은 시간을 버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때 말씀드리면서 순환매 종목들 말씀드렸던 거 섹터들 기억나실 거예요. 굉장히 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건설 쪽, 원전 쪽 뭐 해가지고 엔터 콘텐츠 리오프닝에서 순환매 찍어드리는 쪽으로 이제 메이가 이 수급이 쏠리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호재 소식 나왔는데 기존에 이때 매매하는 것보다는 35만 원대에서 매매하는 게 옳은 선택이었죠. 이제는 40만 원 회복한 다음에 매매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이 주가 상승이 좀 더 빨라지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롬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으니까 금융주가 움직여야겠죠. KB금융이 바닥권에 최근에 좀 올라왔고 살포시 쉬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69,000원 도전할 수 있도록 오늘 양봉을 세워 줬습니다. 그리고 뭐 금융주 하면은 계속 말씀드린 DB손해보험이 뭐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다. 탄력 있고 이제 기업 사이즈 되는 종목 중 하나다.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65,000원 바로 뭐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5,000원을 넘어가지는 못하고 6만원대에서 계속 이제 방황을 하고는 있는데 이번에 65,000원 정도는 좀 넘어가면은 좋긴 하겠네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정도 건드리고 넘어가면은 아주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다이나믹한 수익률은 아니어도 꾸준히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생보사 중에서는 하나생명 쪽이 좀 양호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금융주는 다 양호했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식량 쪽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쪽 관련해서 뭐 에너지 관련주나 이제 방산주나 이런 쪽은 이제 조금 내려놓으시고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 정리하는 거니 트레이딩 쪽은 아니다. 살아있는 쪽이라고 하면은 식량 쪽 하나 살아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식량이 뭐 어제도 올라왔었는데 이 구간 만원 구간을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갭으로도 이 구간을 쳐주고 양봉을 예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미래생명자원 그 외 뭐 남해화학이라던가 비료 관련주들 뭐 한일사료, 현대사료 그리고 밀쪽으로 해서 신성홀딩스, 뭐 종자 관련주 아시아 종류, 뭐 그리고 효성우행비도 항상 이제 미래생명자원이랑 같이 많이 움직였죠. 그리고 뭐 누보라던가 그리고 대동기어 같은 이쪽은 이제 농기계 쪽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료주, 종자주, 농기계주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식량 관련된 섹터들이 다 올라오고 있다. 이게 식량 문제가 꼭 전쟁 때문만은 아니라고 작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을 우려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었습니다. 원자재와 같이 식량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 부분이 우크라이나 하면은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죠. 우크라이나 뭐 여성분들이 뭐 아름답다라는 표현으로 뭐 가면은
뭐 특정 연예인 빗대서 뭐 김태희 씨가 밥 메고 있고 전지현 씨가 감자를 캐고 있다. 이렇게 예를 들 정도로 뭐 연예인에 대한 이 환상을 심어주면서 예쁘다라는 쪽에 포커싱을 맞췄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밥 메고 있다, 감자를 캐고 있다. 이 곳이 농경 농경 쪽으로 해서 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중요한 위치를 곡창지대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이 예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식량 쪽이 좀 이제 아직까지는 죽지 않고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전쟁이 끝나서 쉬더라도 식량 쪽은 당분간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 쪽하고는 좀 다르죠. 에너지 쪽도 올라오지만 한계가 있지만 식량 쪽은 좀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공급이 원활해질 때까지는 또 이제 전쟁으로 또 이제 문제가 또 한번 생겼으니까 공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식량 쪽은 좀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뭐 많이 올라왔으니까 투자라고 하기보다는 트레이닝 쪽으로는 볼 수 있는 개념이다 보시면 되고 GSE랑 뭐 중앙에너비스 이 에너지 관련주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식량 관련주만 못하죠. 이쪽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기존에 물리신 분들 해결하는 부분 이제 정리하는 과정으로 좀 가는 게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도 GSE 같은 경우도 윗꼬리를 달고 있죠. 보시면 윗꼬리 달고 있고 이쪽도 윗꼬리 달고 오히려 뭐 음봉으로 전환되고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아예 뭐 거의 뭐 오른 게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상승한 다음에 8,800원 회복도 못하고 다시 밀려 내려오고 이런 상황이죠. 한국석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유가가 110달러 위쪽으로 다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 역시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쪽은 정리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라리 이제는 테마성 종목이 아니고 이제 꾸준하게 볼 수 있는 쪽으로 S오일이나 정제마진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이쪽은 이제 그 종합 에너지 기업이라고 봐야겠죠. SK이노베이션은. 그리고 뭐 GS 뭐 이런 쪽을 보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보려면은 이렇게 싸게 내려와 있는 이 정유 관련주들을 보는 게 이제는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좀 안정적으로 볼 시기이지 투기적으로 볼 시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에너지 관련주는.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자, 마켓컬리 관련주들이 KC피드 같은 경우가 좀 움직였습니다. 우양이나 이런 종목은 좀 먼저 움직이긴 했는데 이 지난해 매출액이 1조 5,614억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금 64%나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거래액은 2조를 넘어서 65%를 돌파했다라고 하는데 넘었다고 하는데 굉장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평균으로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온라인 쪽이 이제 활성화된 측면에서 평균은 21%의 거래액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3배가 넘는 증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켓컬리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상장할 이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는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31일 날이 이제 감사 보고서 이제 마감하는 기일이고 하니까 3월 28일 정도까지는 상장 뭐 예비 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뭐 소문이 돌고 기대감을 좀 모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C피드나 뭐 흥국FNG, 우양 뭐 이런 종목들, 뭐 ECS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보면 일주일 남은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화성산업은 기존에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서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뭐 일단락되는 분위기긴 한데 여기 만약에 24,000원 돌파 못하면은 한 차례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24,000원 넘어가면은 어떻게 한다? 24,000 유지되면 보유 24,000 이탈할 때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못 넘어가면 뭐 정리하면 되는 거 바로 정리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일 시초가부터 해서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저희가 순환매 지난주 금요일부터 말씀드린 것 중에 어제 리오프닝 관련주가 반짝 올라졌죠. 더 올라야 됩니다. 아직 다 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엔터 콘텐츠 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JYP를 비롯해가지고 뭐 걸그룹 쪽에 이제 거의 뭐 올인하다시피 하는 보이그룹도 있지만 걸그룹 쪽이 뭐 굉장히 뭐 큰 매출을 가져다주고 있죠. JYP 쪽은. 그래서 이번에도 신인 걸그룹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거래량도 좋고. 그래서 JYP가 뭐 8%대 그리고
YG엔터 같은 경우도 이제 블랙핑크가 건재한 상황에서 뭐 빅뱅도 이제 컴백한다라고 하고 빅뱅 컴백 날짜도 나왔죠. 뭐 4월 5일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YG 엔터테인먼트까지도 이제 좋은 모습 보이면서 JYP YG가 쌍두마차로 움직이고 있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양호합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두 종목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뭐 주가 레벨이 좀 낮죠. 시총도 높고 하다 보니까 조금 무거운 모습입니다. 거기에 자꾸 요즘에 솔솔 올라오는 게 BTS 이제 군입대 얘기가 자꾸 나오면서 조금은 무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콘서트 같은 부분이나 당장 활동하는 부분은 뭐 문제가 없으니까 이게 속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이브가 조금 무겁고 JYP랑 YG가 좀 가볍고 발걸음이 좀 경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SM은 계속 매각 이슈 때문에 좀 개념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종목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에 CJENM 이 무거운 종목이 바닥권에서 올라오기 시작한다 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는데 61선까지 올라타서 좋은 모습 계속 보이고 있죠. 확 치고 가는 맛은 없어요. 무겁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확 치고 가는 맛은 없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이제 올라주는 모습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사마네트웍스라던가 뭐 에이스토리라던가 뉴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고 그동안 뭐 꾸준히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리고 초록뱀 미디어가 아무래도 복병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죠. 2600 회복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가들 뭐 한 4일 정도 주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예쁘게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양 예쁘게 잘 그리고 있죠. 뭐 한 이거 말씀드린 지가 일주일이 넘었는데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은데 모양 예쁘게 잘 그리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우상향하는 예쁜 그림을 만들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외에 뭐 펄어비스를 비롯해서 위메이드, 네오이즈홀딩스, M게임 같은 이런 게임주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위즈익 스튜디오, 덱스터 QSI 뭐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들까지 엔터 콘텐츠, 메타버스 그리고 결제까지 싹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좋다라고 제가 이거 수십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수급이 살살 들어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엔터 콘텐츠 보시면서 같이 이제 엔터주 올라간 다음에 이제 순환매 도는 부분에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 건자재 같은 경우도 뭐 GS건설, 뭐 대우건설, 뭐 DLENC 이런 뭐 대형주 쪽이 이제 다시 조금 올라오곤 있는데 GS건설이 뭐 대장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46,000원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있죠. 살짝 이탈했다 뭐 하루 만에 회복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은 트랩성, 속임수성 이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46,000원만 유지해주면은 건설주는 다시 한번 반짝 오르시다. 오늘 오른 건 오른 게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어제 밀렸던 부분에 대해서 그냥 회복한 거 정도. 지난주에 5일 동안 이렇게 음봉그래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는 추세 다시 한번 전환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정도 보시면 되고 건설주, 건자재주까지 해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쪽 말씀드렸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순환매에 예상되는 섹터들이다 말씀드리면 되겠죠. 엔터 콘텐츠, 건설, 리오프닝 그리고 원전 관련주까지. 원전주도 유가가 또 $110 돌파하고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올라간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대체 에너지 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우리나라는 이제 원전을 탈원전에서 탈피해서 원전을 30% 이상까지 가동하겠다라고 지금 정책을 아예 대전환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쪽 원전 관련주도 앞으로 꾸준히 볼만한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분들께 저희 채널 시청을 권장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